거대한 빌딩 숲. 우리는 그 속에서 편리함을 느끼지만 가끔은 자연이 그리워질 때가 있다. 사람들이 도시라는 공간에서도 뭔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막연하게나마. 그래서 빌딩 숲 옥상에 꿀벌과 함께 자연을 만들기 시작한 이 남자. 벌과 사람이 공존하는 달콤한 도시를 만든다. 이게 이제 저희가 꿈꾸고 있는 저희 회사의 미션이에요. 사람과 벌이 공존하는 더 푸른 도시를 꿈꾸는 이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다. 도시에서 할 수 있다는 거 처음 알았거든요. 도시항공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고 관심이 생겨서. 이게 이제 부전동이라고 하는 식으로. 도시 양봉을 통해 사라져가는 벌을 지키고 꿀벌의 가치를 알리며 새로운 도시 문화를 만드는 활동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데 꿀벌을 키우는 도시 양봉가 박진입니다. 달콤살벌한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유쾌한 도시 양봉가 박진 씨를 만나보다. 두 번째 명함의 백승일입니다. 저희가 도시생활 하다 보면요, 저 뒤에 보면은 높은 빌딩이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자동차, 그리고 전철이 있죠. 너무 편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또 반면을 생각하면은요, 아주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걸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자연과 도심의 공존을 꿈꾸는 분이 계신다고 해서 만나러 왔거든요.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같이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서울 성동구에 자리한 서울숲공원. 그야말로 도심 한가운데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난 건 이곳이 바로 그의 일터 중 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난데없는 벌떼 출현. 대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게다가 도망치기는커녕 여유롭다 못해 사랑스러운 눈길로 꿀벌들을 바라보기까지 하는데 정말 괜찮은 걸까? 벌들이 이 시기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거 잘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어쩐지 도시 양봉가로 활동하고 있는 주인공 박진 씨를 만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유, 지금 와, 이 벌 아닙니까 이거? 아 예 저희 여기 도시에서 양봉하는 곳이고요. 예. 지금 벌이 있어서 네네. 올라오시면 안 되고요. 네. 올라오실 거면 옷 입고 올라오세요. 저쪽에 옷 있거든요. 드디어 만나게 된 안녕하세요. 백승일 MC와 주인공. 반갑습니다. 두 번째 명함의 백승일입니다. 아 예, 전 박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는 이제 여기서 도시 양봉장에서 네. 벌을 이제 보게 되는데 네네네. 네, 벌들을 볼 때 네. 아까 막 올라오시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는 옷을 입으셔야 돼요. 아, 네, 그래요. 여기 이걸 그래서- 입어야 되는 거죠? 네네, 옷을 입고. 예. 이게 빅 사이즈인 거죠? 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그건 제가. 야, 이게 맞을랑가 모르겠네. 네, 좀 더 괜찮으시죠, 이제? 자. 아, 지금 그 뭐 하시는 지금 작업이 무슨 작업이신 거예요? 아, 이제 벌들이 그러니까 건강한지 영양벌 안녕한지 네네. 먹이는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일하신 거 지금 약간 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도와주셔도 되는데 네. 그 전에 안전수칙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아, 네네네. 벌들은 네. 좀 이제 강한 향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혹시 향수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뿌리셨으면 네. 좀 조심하셔야 되고 두 어. 번째로 행동을 크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또 과정 한번 제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야, 와, 이렇게 있구나. 네네. 이야. 이처럼 양봉장에 설치된 벌통 안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꿀벌들을 관리하는 게 도시 양봉가 박진 씨가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벌통을 열어서 우리 두 번째 명함의 백승일 MC. 지금 떨고 있는 건 아니죠? 이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 제가요? 예, 예. 겁먹지 마시고요. 예. 어째 감독님. 야, 이게 지금 벌 소리가 네네.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현장으로 들어오니까 다르죠. 예, 와. 그쪽에 있을 때랑. 이게 한 통이라 그런가요? 네네, 한 통이요. 벌들이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붙었네요. 한 2만에서 한 6만 마리 정도 삽니다. 와. 예.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네네. 지금 이 시기면 한 2, 3만 정도. 예. 그러면 지금 이 안에 지금 꿀이 지금 아직 좀 있습니까? 지금? 조금은 있습니다. 조금은. 아직 많지는 않아요. 예. 예, 많지는 않아서 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다 꿀이에요. 이게 전체가 지금. 예, 예. 그런데 꿀벌 앞에서 벌벌 떤 것도 잠시. 여기 때문에 되는 거죠, 이제? 네네. 달콤한 꿀을 보더니 180도 태도 돌변. 이겁니다. 바로 이거요.
그 맛 한번 맛보겠다고 금세 용감해졌네요. 그래, 올해 첫 해꿀 맛이 어떤가요? 어찌 말대로 좀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요? 엄청 답니다. 아, 예, 예. 예. 야, 그래 이게 진정한 꿀입니다. 아, 그쵸, 네. 또 매년 4월부터 8월 사이 주변 꽃들의 개화 시기에 따라 아카시아 꿀, 자파꿀 등을 수확하고 있다는데 정말 어떻게 도심에서의 양봉이 가능하다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다가 꿀 채취도 직접 한번 해보고 아니 양봉을 한다는 게 이 예. 도심에서도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보통 벌에 먹이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벌의 활동이 보통 2에서 4km 네, 이렇게 네, 왔다 네, 갔다 네. 해요. 서울 같은 경우는 네. 25개 구가 있는데 네. 2에서 4km 간격에 다 산이나 공원 이런 것들을 끼고 있어요. 산이나 공원에 있는 거는 네, 당연히 네. 나무와 꽃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져오는 꿀들이 네. 충분히 얘네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아. 이뿐 아니라 온도가 높고 건조한 도시의 환경을 벌들이 좋아해 양봉에 적합하고 채취한 벌꿀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중금속등이 검출되지 않은 안전한 꿀이라고 한다. 도시양봉장이 한 군데가 생기면요. 네. 그 주변 1km에서 2km 그 간격 내에 네. 꽃의 발화율이 한 20% 정도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연구 자료들도 있고 네. 그 늘어난 꽃을 찾아서 네. 곤충이나 새들도 더 같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서 도시 생태계가 조금 더 건강해지는 네네. 그런 유익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계기로 도시에서 꿀벌을 키우는 도시 양봉가로서 두 번째 명함을 새기게 됐을까? 선생님 그러면 첫 번째 명함으로는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원래 이제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네네네. 한 4, 5년 정도 근무하고 네. 이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럼 공공기관이라는 건 주로 어떤 직업을 하신 거예요? 일단 네.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업무들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예, 예. 과거 남들은 부러워할 수도 있는 직장,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던 그. 정작 본인은 더 늦기 전에 조금 더 적성에 맞고 하고 싶은 일을 꼭 하고자 하는 갈증이 있었다. 벌을 키우려면은 일단 기본적인 좀 벌에 대한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따로 좀 그러면 공부를 좀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네. 그때 이제 같이 준비를 했어요. 한 네. 1년 정도 준비를 했고 네네네. 그러면서 벌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실제 주말에는 양봉하시는 분들을 좀 따라다니기도 하고 예, 그랬습니다. 그 전통시장 쪽에서 그 공공기관 쪽 일을 하시다가 네네. 이쪽에 꿀, 네네. 지금 이제 우리 토종 꿀인 거죠? 네네. 이쪽 오시게 된 뭐 특별한 뭐 계기가 따로 있습니까? 사실 계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세 가지인데 네네. 환경, 농업,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접점이 네네. 이 도시 양봉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또 대학 시절 우연히 참여하게 된 동아리 활동이 지금의 새로운 도전, 인생 2막을 여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복학을 하고 나서 그때 동아리를 하나 만났는데 사회적인 문제를 이런 비즈니스적인 방식으로 풀어보는 동아리예요. 그 동아리를 만나고 나서부터 삶의 관점이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게 어쩜 한번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되게 의미 있는 삶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막연히 가슴속에만 간직해오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두었던 박진 씨. 퇴직 후 사람과 벌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기업 어반비즈 서울을 설립했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사무실. 그런데 어떤 곳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 직접 찾아가 봤더니 어반비즈 서울 이외에 다른 회사들도 함께 있는 모양이네요. 야, 선생님 여기 지금 회사 가보니까 선생님 그 어반비즈 회사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층의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이 공간이 네. 저희 같은 사회적 기업들이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거의 한 50여 개의 그런 사회적 기업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뭐
정보도 교류하고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 기업 성장 지원센터인 소셜 캠퍼스 5는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는 소셜 벤처들의 경영 능력 향상 및 창업 초기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지원센터로서 현재 총 50여 개의 팀이 입주해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최대 2년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고 어반비즈 서울도 그중 한 기업인 셈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을 꿈꾸면서 어떻게든 뭔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에 필요한 재원 마련 같은 경우나 이런 걸 공모전 이런 걸 통해서 상금을 받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거기에 이제 사업 개발비라든지 뭐 이게 이런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지원받기도 했고 지금 여기 있는 이 공간 같은 경우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코워킹 스페이스처럼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 입주해서 비용도 줄이고 좀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몇 가지 더 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발굴을 위한 소셜 벤처 경연대회,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창업 이후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돕는 사회적 기업 성장 지원센터 등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이번 하시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도시 양봉에 대한 작은 관심이 점점 커져서 회사에 입사까지 하게 됐다는 직원들만 7명. 부천 산울림 청소년 수련관 10곳 네. 하고요. 인천 만수동에 14개, 그다음에 예비골동이랑 그 다음에 일정이 9시로 이제 구로CJ 9시, 9시. 이번 주 좀 힘들어요. 네, 이번 주. 이번 주만 좀 진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일정들이 일단 그거는 도움이 있으니까. 박진 대표를 필두로 모두 함께 매주 한 번 회의를 하는 날인데 봄이라서 그런지 회의를 통해 체크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이야, 아니 선생님, 예. 엄청 바쁘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점점 네. 도시항공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네네네. 이제 거기 설치하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네. 봄이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도시 양봉장이 네. 한 지금 몇 개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37군데 정도 되는데 아마 올해 정도 되면 올해 말 되면은 네. 한 50군데 정도 될 것 같아요. 야, 그럼 되게 뭐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지금 늘어난 거네 그러면요? 많이 늘어났고요. 네. 점점 이제 도시항공에 대한 이해도들이 많이 높아지셔서 예, 네네. 앞으로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요? 예. 2014년 두 곳에서 시작해 현재 수도권 내 도시 양봉장만 벌써 37곳을 운영 중인 그만큼 분주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서울이라는 공간, 환경을 좋게 만드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사회적 기업을 하는 데는 굉장히 잘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사회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이슈에 민감하시고 그걸 문제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회적 기업에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분들은 꼭 사회적 기업 도전해 보시는 게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 양봉을 하는 어반비즈 서울의 사회적 가치는 두 가지이다. 첫째, 꿀벌과 공존하는 도시 만들기. 꿀벌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사람들에게 꿀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일. 두 번째는 꿀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는 곧 도시의 녹지 공간을 늘리는 것으로 도시 환경의 질을 높이는 결과가 된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그 해충이거든요. 해충, 나방, 애벌레 이런 녀석들을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녀석들. 네. 벌들이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을 우스갯소리로 고양이 집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벌 키우는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벌집사 같아요. 벌집사. 아니 대표님 고생하십니다. 네, 시베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까 혹시 오셨을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손님들 계속 사진 찍고 계셨는데. 아, 그 중국 관광객분들 네. 한 4-5분 여기서 계속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 찍고. 예. 박진 대표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적극 도와주는 곳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곳 동대문에 위치한 호텔 역시 작년부터 옥상을 벌들에게 양보한 상태다. 앞쪽으로, 네. 앞쪽으로 쭉 놓고 벌통은 좀 앞쪽으로 나오고. 저희가 사실은 이 장소를 내드린다고 해서 저희 영업에 있어서 큰 타격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활동을 시작한 거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른 곳에서도 좋게 봐주셔서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효과를 얻었죠. 미디어 노출 효과도 가져갈 수 있었고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위험하지도 않고 저희가 많은 부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그 하나 설치로 인해서 도심 자체의 환경이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열심히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너분들도 오케이를 해주고 어프로에도 관심 있게 봐주고 재밌어요. 며칠 후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위해 서두르는 사람들.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반비즈 서울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리 초대해 주시고 같이 협약 맺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비컨 프렌즈의 대표 김지영입니다. 양산에 기반을 두고 이제 막 시작하는 사회적 기업 비컨 프렌즈와의 업무 협약식으로 일찍 도시 양봉을 시작한 어반비즈 서울이 교육 콘텐츠 등의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이다. 앞으로 저희 도시 양봉을 서울에서 그리고 양산에서 좀 더 멋지게 그리고 의미 있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비컨 프렌즈는 발달 장애인들의 도시 양봉을 통한 자립을 목표로 하는 기업인데 저희 비컨 프렌즈의 지금 직원들 모두가 그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저희 아이들은 아직 중학생, 초등학생 어리지만 이 발달장애인들이 자립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너무 다양한 자립 프로그램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양봉을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함께 이렇게 협약을 해서 같이 윈윈하는 그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기업이라면 경쟁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는 셈인데 이런 협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사회적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그런 사회적 목적을 더 크게 키우려고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도시양봉이라고 하는 판을 크게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느니 차라리 도시양봉이라고 하는 판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키우고 그 키워나간 거 안에서 서로 좀 이익을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그날 오후 무슨 일인지 서둘러 서울 종로구 해화동에 위치한 한 카페를 찾은 박진 대표. 평범한 카페인 줄 알았는데 도시 양봉에 필요한 벌통부터 각종 양봉 관련 체험 도구들까지. 박진 대표, 이게 다 뭐죠? 여기는 도시 양봉가가 운영하는 카페 겸 라이프 스타일 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 양봉을 통해 나온 꿀이나 밀랍 이런 걸 통해서 디저트를 만들기도 하고 커피 종류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단순히 도시 양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양봉으로부터 얻게 된 숙성 꿀, 그리고 꿀과 밀랍을 이용해 커피, 디저트류는 물론 다양한 디자인 상품들을 만들어 판매하는 곳으로서 벌써 입소문이나 사람들로 붐비는 날이 많다.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도시에서 어떻게 진짜 받는 데가 있어요? 예. 저희가 직접 도시에서 옥상 양봉장 이런 데도 생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꿀들이 다 예. 거기서 다 채취한 꿀이에요? 예, 도시의 37군데에서 저희가 수확을 한 거고요. 지금 색깔이 다 다르죠? 네, 색깔이 다 다른 게 다른 지역에서 다른 곳들에서 가져온 거예요. 예. 여기 가시는 분한테 소개 들으니까 관심이 이제 좀 생기네요. 도시양봉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고요. 도시에서 할 수 있다는 거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직접 이렇게 생산을 한 꿀을 처음 보게 되니까 제가 직접 이제 저 수업에 참여해서 꿀을 직접 채취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처럼 단순히 도시 양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급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박진 대표. 저희가 지금 같이 하는 거지. 이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아이디어 되겠죠. 이번에도 카페에서 나와 또 쉴 새 없이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데 다름 아닌 도시 양봉에 관한 교육이 있어서다. 그 주말마다 항상 그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 양봉가를 하고 싶으신 분들 대상으로 이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젖병이라고 하는 질병인데 이런 애벌레가 썩는 거예요. 애벌레가 썩는 거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갈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갈색으로 변하면 어떻게 되냐면 손가락. 자, 이게 1일차 R이에요. 1일차 R, 2일차, 3일차 여기까지 R이에요. 여기까지 R. 그 다음에 4일차는 깨요. 여기서 깨. 이게 애벌레. 4일차 애벌레. 이걸 보는 눈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백날 해도 영양분 양성이 어려워요. 다른 나라로 가면서 퍼졌어요.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일을 찾으신다면 네, 도시에서 벌을 키워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취미가 어떻게 보면 이런 도시 생태계 그리고 벌의 환경에 더 좋아지는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재미와 의미를 찾는 네, 그런 취미 생활이지 않을까. 사실 처음에는 인식 부족으로 한때 도시양봉 체험교육이 중단되는 위기까지 맞아야 했던 그지만 이제는 어느덧 많은 이들이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지금의 위치에 오르게 됐고 일반인을 위한 도시양봉 안내서와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도시양봉가 동화책까지 이제는 도시양봉가 10만 명 양성이 꿈으로 자리 잡았다. 예전에는 도시양봉이라 하면 일단 제가 구구절절 계속 설명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도시양봉이라 하면 간혹 저희 회사를 아는 경우도 있고 의미도 있고 뭔가 이런 사회적인 영향, 임팩트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수원에 위치한 한 건물의 옥상. 이번에는 또 무슨 일로 이곳까지 와서 부산한가 했더니 옥상에 예전부터 설치해두었던 일부 벌통들을 새 곳으로 교체해주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란다. 좀 약간 지저분해지거나 안 이쁜 벌통들 이제 교체하는 작업이고요. 이제 여기에 새로운 벌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새 벌통을 설치하고 새로 벌들을 이사시키는 일이 급하다지만 되나도 아니고 이 어두컴컴한 한밤중에 일을 서두르는 건 혹시 무슨 이유가 있어서인가요? 시간이 안 되세요? 왜 밤에? 벌을 입주시키려면 항상 그 밤이나 완전 새벽에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일 나간 애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걔네들이랑 같이 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걔네들이 길을 잃어버려서 자기 엄마를 찾기 때문에. 이처럼 3, 4월은 새로 벌통을 설치하고 벌을 입주시키는 일 외에도 개화와 함께 점점 늘어나는 벌들을 위해 집을 키워주고 질병 방지 등에 신경을 쓰는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이다. 그럼 이게 새 집인가요, 보통? 예, 그렇죠. 새 집이죠. 얘네들한테는 새 집, 완전 새 집이죠. 네. 지금 비가 오고 지금 이게 바람이 부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은 내일 아침에나 나오나요? 예, 맞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정찰하는 애들이 나와서 여기를 계속 이제 둘러볼 거예요. 이 동네가 살만한 동네인지, 먹이는 어디 있는지. 네, 비가 좀 제법 오네요. 빨리 가시죠. 네네. 예. 그렇다면 박진 씨처럼 사회적 기업에 도전하고 싶다면 무엇부터 살펴보면 좋을까?
우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고, 이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소셜 벤처 공모전,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사회적 기업 성장 지원센터 등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른 지원 사업을 세세히 살펴보고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무언가 새로운 거를 하나 시작하려고 하면 당연히 넘어지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텐데 막상 또 해보면 그 상황의 방법들과 그 상황의 어떤 해결책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새롭게 시작하는 무언가에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상황 속에서 준비하시다 보면 또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꿀벌도 살고 사람도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며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온 주인공 박진 씨. 그의 이런 도전과 열정이 지금의 인생 이막을 달콤하게 만든 게 아닐까.